내조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남편 손범수입니다. 늘 감사한 아내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멋있어요. 이쪽이 뭔가 환해졌고 말이죠. 예, 성대현 씨가 상당히 묻히고 있습니다. 이거야 원. 네, 오늘 뭐 연배에 맞추려고 옷 색깔도 비슷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내조의 여왕 대 국민사위 최강전에서 우리 그 이서방 이만기 씨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원조 국민사위 그 함익병 원장 아니었습니까? 우리 함서방님. 야, 어쩜 그렇게 장모님을 잘 모시고 친아들 이상으로 지내는 모습을 제가 뵀는데. 감동적이었죠, 그 모습이. 그래서 요즘요 전혀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잘 안 나오시는데 저희가 삼고초를 끝에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이만기 씨, 이서방에 대해서 좀 원조 국민사위로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시는데 요즘 좀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 지난번에 내리냐고 하나 사드리지 그걸 뭘 그렇게 사줬어요. 원하시는 걸로. 원하는 거 사드렸어요. 제일 비싼 거 680만 원. 그거 사드리고 이제 TV도 원하셨죠? 원했는데 일단 TV는 아직까지 안 사드렸습니다. 설 선물로 하시고. 그거 사드린다고 저희 프로에서 또 약속하셨었잖아요. 지금 지갑이 비었어요. 사실 제가 참 놀란 게 부인께서 늘 냄비밥을 해서 글쎄. 항상 상을 차려주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여전히 지금 그런 생활을 계속하고 계세요? 왜냐면 제가 누룽지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전기밥솥 에서 누룽지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누룽지 먹고 숭늉 마셔야지 마취표 찍는 그래야지 겁니까? 밥을 식탁 이제 때는? 다 먹은 게 되죠. 옛날 사람. 우리 아버지 옛날 사람. 자, 그리고 또 옆에 계신 홍해걸 박사님, 또 여에스터 박사 남편으로도 유명하시고. 오늘 블루그 사이가. 스타일이 좋으시니까. 근데요, 저 내외분을 저희가 만나면 그러니까 유독 정말 닭살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특별한 뭐 노력보다도 저는 운이 좋게도 좀 집사람하고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을 때가 많고 이렇게 얘기해야겠지만 사실은 뭐 받들어 모시고 사느라 많이 좀 피곤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그게 또 세상이시군요. 자, 그럼 오늘 이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부부 달라야 잘 산다. 동의하십니까? 자, 부부는 옛말에 뭐 성격이 서로 달라야 잘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모실 뭐 주인공분들 부부간에 서로가 뭐 다른 모습을 인정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잘 채워가면서 이제 뭐 사시는 분들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궁금하시죠? 주인공들 빨리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근 29년째 같이 로봇 같은 남편과 잘 살고 있는 강명입니다. 로봇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감성이 부족하고요. 계획된 거,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움직여요. 그 외에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좀 변동이 있거나 이런 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융통성이 없으시나. 융통성이 없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계획이 있으면 그것대로 움직이고 다른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계획한 대로. 그렇죠. 맞아요. 뭔가 오늘 박미영 씨한테 들을 얘기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막 품으면서. 거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홀로 나오셨었지만 오늘 마주보면서 남편과.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연하 남편과 21년째 살고 있는 여에스더입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홍해걸 박사님 또 함익병 박사님 실제 부인과 뭐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나하나 뭐 습관, 생각, 뭐 행동 너무너무 다르고 가장 제가 괴로운 건 저는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 집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게 술이고 그런 것만 봐도 많이 다르죠. 선생님 혹시 버터 드셨어요? 옆에서 들었는데 외국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입속에 바다가 많이 달려있어요. 한국말인데 미국말 같이
같이 들려요. 이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 저도 남자인데 지금 반할 뻔했어요. 장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아내와.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완전히 반대죠.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나는 운동 가는 거 좋아하고. 나 근데 29년째 살면서 요새 못 누워있어요. 너무 남편이 싫어해서 누워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지금 아내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아니, 그러면은 저도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두 분께서도 생각하시기에 아주 객관적으로 남편과 나 완전히 극에서 극이다. 다르다. 그건 인정하세요? 너무 극에서 극이죠. 네, 아주 극에서 극이에요. 저희 부부는 상반되고 다른 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결이 비슷한 또 면이 있어서 그 얘기를 아까 했어요, 제가. 같이 침대에서 뒹굴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경이 맞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잘. 이 얘기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함탱이 내나 함탱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방에 들어오시면 모든 가족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근데 졸리지는 않아요. 또 이 경쟁, 어떤 견제 관계. 이 두 쌍의 부부가 네. 정말 극과 극에서 잘 사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 부부끼리의 대결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주 짜릿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야. 서로를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 나의 본 모습이 이만큼인데 요것만 본 거죠. 너가 그만 살고 싶으면 그만 살세요. 이런 방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그렇게 돈 씀씀이가 해픈지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핀 남편들이 다 그렇게 형 하고 낼로 먹었잖아요. 아,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부부 달라야 잘 산다. 그럼 먼저 함익병 강미영 씨 부부의 다른 점을 공개합니다. 이성적인 남편 대 감성적인 아내.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타이틀로만 보기에는 예. 남편은 이성적이고 아내는 감성적이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성적이고 감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잔정, 굵은 정은 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잔정이 없어요. 잔정. 네, 잔정이 없다 보니까 이성적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 다른 나머지 것이 조금 반대 상황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만한 작은 일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좀 작은 일에도 좀 말하고 싶어 하고 이제 집안에서 뭐 강아지가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런 얘기는 듣지를 않아요. 네, 사소한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같이 갔다. 그러면 꼭 산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네네.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몇 분까지 저기를 올라가야 운동이 되고 정상에 깃발 꽂아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예. 여기 왔으면 꼭 거기는 가야 되고 여기서 저기까지 너무 느리게 가면 그거는 운동도 아니고 시간이 아깝다. 이런 그런 주의고 그러면 차라리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기만 해야 돼요. 당연하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목표 달성력이야. 아니 저희 남편은 열심히 가는 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저는 얘기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두 분께서 저희가 알기로는 연애 기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연애하셨죠? 연애 7년 했죠. 7년. 그동안 남편이 이런 성향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둔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남편은 연애 때는 입에 혀처럼 연한 배처럼 부드러웠어요. 진짜. 연애 때는 제가 생각이 나는 것만 해도 공중보건이 때 속리산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미스대고 하니까 빨간 구두 신고 산에 가는 걸 생각 못하고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근데 네. 힐을 신었는데 겨울이라 무척 추웠거든요. 근데 속리산에 있었으니까 새심정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공중보건이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걸 태워가지고 뒤에 타고 이제 막 갔어요. 네, 진짜 왜 그 뾰족구두 신고 그 왜 오토바이 타는 웃긴 모습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낭만적인데. 갔는데 새심정에 갔는데 발이 너무 시렵더라고요, 정말. 그랬더니 발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벼서 만져줘요. 네, 손으로. 막
막 만져주면서 발 시렵지 그러면서 호 불어주고 세상에.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여태까지 사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까? 그때는 다정다감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그때는 낮에만 잠깐 만났고 요즘은 같이 살고 그걸 나의 본 모습이 이만큼인데 이것만 본 거죠. 네. 그 당시에 제가 전임의사로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사실 남편이 저도 그 당시 예쁘진 않았지만 너무 촌스럽고 아니 약간 촌스러웠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남들이 홍해걸 씨에게 미남이라고 하지만 20년 전에는 예. 지금 저 체중에서 20kg가 말랐었고 20kg. 지금 저 체중에서 20kg니까 정말 게다가 기자 생활하는 얼굴은 새까맣게 탔죠. 깡마르고 새까맣고. 새까맣죠. 게다가 옷도 왜 굉장히 촌스러운 그 당시 아시죠? 이렇게 반팔 와이셔츠. 그리고는 예, 맞아요. 그리고 그 회색 이상한 양복, 청바지나 좀 이렇게 핏한 그런 바지가 아니라 헐렁거리는 그런 회색 양복을 입고 나타나는데 아니,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집사람을 처음 본 날, 그 기억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해거라. 그 에스터는 물에 빠진 새암쥐 같더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도 마찬가지로 뭐 머리 이렇게 막 눌러붙어 있고, 그냥 안경 쓰고, 삐쩍 말라갖고. 맞아. 왜냐하면 저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 6, 7kg 말랐고요. 정말 말라깽이에 머리는 여기까지 내려오죠. 뿔테 안경 끼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촌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도 이제 연애를 하고 내 남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글쎄요. 어떤 매력이 어떤 점이 있었길래?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좋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굉장히 약간 촌스럽고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너무나 진중했어요.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인턴 때 제게 브리핑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3주 만에 받았는데 프로포즈 받고 시댁을 갔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저희 도련님도 집에 계셨는데 시댁분들의 인상이나 이런 게 좋아서 이런 집에서 자란 남자면 내가 잘 모르지만 믿어도 되겠다. 포인트는 목소리가 좋아서. 남자는 목소리예요. 그 여혜서 박사님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역시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 남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진중하고 신뢰할 만한 남편이라는 건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다른 건 이제 외부에서 보면 좀 깔끔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할 것 같잖아요. 너무 깔끔 떨 것 같아서. 근데 홍해걸 씨는 결벽증 있을 것 너무나 같은데? 조용히 집안을 어지럽혀요. 언제 어지럽혔는지 모르게 어지러워져 있어요? 소리는 안 나지만 어지러워요. 예를 들면 칫솔질을 하면 입안에 들어가는 치약의 양보다 이 세면대에 떨어지는 치약의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닦길래? 출근하고 나면 세면대에 온통 치약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남자답다. 꼭 샤워하고 난 그 젖은 수건을 제가 가장 아끼는 실크 블라우스 위에 얹어놓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아끼는 가죽 핸드백 위에 올려놓거나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왔다 간 사진은 늘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양말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사야 돼요. 왜냐하면 양말을 벗으면 빨래통이 제가 곳곳에 놔뒀는데 그 빨래통에 넣지를 않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벗으면 그걸 돌돌돌돌 만 다음에 던지면. 이렇게 던져요. 어딘가에. 이 농구 본능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던지는데 제가 20년 동안 많이 잔소리는 안 했지만 아무튼 지나가고 나면 마치 5살 사내아이를 둘을 키우고 난 듯한 그렇게 많이 아니, 근데 당신은 미안하지만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제가 인정하는데, 그거를 당신이 결혼한 이후로 뭐 하루라도 본인 손으로 치운 적이 있냐고요. 또 할 얘기 없지 뭐. 근데
저걸 갖고 불만하잖아요.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그렇게 시간 나면 결격주의자 이제 있죠. 취미가 집에 가서 하는 게 취미 생활이 뭐냐면 시간 나면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빨래하는 거, 다림질하는 거, 정말 빨래 개는 거, 뭐 이런 거 부인께서 안 하세요? 하는데 이제 내가 일찍 퇴근하고 할 일이 없으면 하는 게 이제 집안일 하는 게 취미예요. 그게 불만인 사람이 또 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저렇게 막 늘어놓는 사람은 자기가 집이 늘어져 있어도 몰라요. 본인 눈에 안 보인다고. 아, 그게 불편한 걸 근데 못 저희 느끼는 남편 거죠.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앞에만 가면 저는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늘 깨끗이 하고 제자리에 두고 하는데 저는 제자리에 두는 정도가 저기는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 그 정도니까. 각 잡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소리 안 하고 해주시면 더 좋은 남편이죠. 아무 소리 안 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네, 아무 말 안 하는데 그럼 괜찮네요. 오랫동안 뭐 있다 멋있네. 보면 좋은 사람이요. 아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조금 불편해요. 아니에요. 그건 참고 그냥 해주세요. 좋아하시면 고맙죠. 그게 아니라 긴장을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암묵적으로 뭔가 자꾸 신경 쓰이면서 약간 스트레스 요인이 분명히 되죠. 간혹 한 쌤이 차를 타는데 이 차 안에 그냥 티끌 하나 없어요. 깨끗하고. 세차같이. 예, 그리고 저희가 가끔 얻어 타면은 뭐 그 차 안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주고 다 닦으라 그래요. 내리기 전에 닦고 내리라고? 닦고 내려야 돼요. 네. 아니, 닦으라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차를 타면 이제 그 일회용 티슈로 닦죠, 제가. 제 앞에 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손이 안 닿으니까 야, 좀 문질러 줘. 이렇게 주는 거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나름대로 로맨틱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좀 감성적인 면도 있었던 우리 함원장께서 아주 이제 이성적인 남편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사람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침부터 밤에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고 또 저희 아버지는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가 한치를 뜨면 아버지 세치를 떴어요. 리액션이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공감해 그랬었어요. 주면서. 뭐 옆집 옆편네가 이러면 아니 그 옆편네 이러면서 나갔다고 우리 아버지. 친하잖아요. 대화의 맛이 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대화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주로 대화하는 건 우주, 물리학, 수학. 이것만 너무 즐겁고 내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옆집 아줌마가 말이야 이러면은 너는 말이야 싫으면 만나지 말고 만나면 말을 말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은 맞지만 근데 발목이 탁 흉각이라고 나시잖아요. 사람이 아니 말하다 보면 그러다가 내가 막 흉보다가 그러면 남편이 한마디 하면 아니 내가 좀 심했나 반성도 하고 그게 또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거든요. 아니 맨날 우주 탐험 우주 신비 지금도 물리학 과외 수업을 받아요. 그 물리학을 좋아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남다른 면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런 면이 그런 뭐 우주 탐험 진리 탐험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아이 너도 옳은데 좀 이렇게 뭐 처음에 내가 좀 많이 심하게 그랬으면 좀 들어주고 좀 지난 다음에 좀 세련되고 중후한 말투로 너도 좀 심했다 이렇게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족이지. 근데 한편 선생님하고 두 분 말씀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니까 아내한테 당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정신과 상담을 아니, 받아봐. 뭐 이런 게 거. 아니고, 이제 가을이 되는데, 이렇게 낙엽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안 가을 보이더라고요. 타는 거 그것이 있어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래서 남편한테 낙엽이 떨어지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좀 이상해.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야, 정신과가 보니까 좋더라. 너 거기 가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정신과가 내용도 아니고, 그냥 별 말도 아닌데, 제가 거기서, 접자.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고 진짜 그때 절망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계절이 바뀔 때 약간 그런 우울감도 올 수 있고 하면은 자기는 머릿속에 생길지 모르니까 정신과 가보라고요. 아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가장 서글플 때는 내가 이제 몸이 아플 때, 뭐 그렇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수술 받으셨을 때도 예, 뭐 수술도 제가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자질구레하게 수술을 받는데 하여간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마취할 일이 생기나 하면서 스스로 약간 심정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그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보통 남자들이 와서 부부가 와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야 걱정하지 마 별것도 아니야 이러면 좀 좋아요. 자기는 물론 알긴 다 알아. 이 병은 뭐 죽지도 않는 거야. 저거 하고 나면 괜찮아. 별거 아니야. 의사니까 다 알잖아요. 예, 다 알아요. 친구하고 전화해서 아 그래?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수술실에도 안 와보고 나는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심한데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이건 병에 낫고 안 낫고 병중을 떠나서 섭섭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병이 있으면 일단 저기 해당 과 주치의는 다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죠. 다 부탁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입원실도 다 준비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날 아침에 수술 시간에 가면 제가 진료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 확인됐으니까 이제 수술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는 일하러 간 거죠. 근데요, 좀 멀리.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이거는 저희가 다들 너무 하셨다고 완전히 성토했어요. 뭐죠? 아니, 맹장염 네, 걸려서 맞아요. 막 진짜로 아픈데. 밤에 자다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남편을 깨웠어요. 아 이거 찬물 먹어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의사가 출근하고 와서 보고는 맹장이어가지고 맹장염이라는 게 딱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단이 어려워요, 맹장염이. 그래서 자는데 배가 아프대요. 아니, 어른이 배가 아플 때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수술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내과적으로 약을 먹을 상황인지 모르니까 냉수만 먹으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 먹게 되면 응급수술을 하게 될 때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냉수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찬물 먹어보고 속이 좀 진정이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런 거예요. 아침까지 또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병원으로 가자 그랬죠. 병원에 같이 갔어요. 근데 이렇게 찬찬히 이해를 구하시고. 아유 지금 말을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죠. 냉수 먹고 자기 보긴 뭘 봐요 자지. 아니 병원 가야지. 그냥 가끔 깨서 확인하면 되지. 아니에요. 얘기를 다 들어가야 돼. 아니 그러고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거 신중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해요. 많이 먹어서 그렇지 너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정말 보통은 제가 이제 그 옆집 남자를 자꾸 비교해서 좀 못하지만 홍 기자님 보니까 엘사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니 우리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걸로 입원했을 때 정말 옆에서 같이 자고 집에 가래도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남자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유 그럴 수 없지 않아 있어요. 완전히 좀 비교가 되는 정말 사소한 소소한 대화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하시는 매일같이 바로 이제 이 옆집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서너 시간씩 대화하신다면서요, 이분들? 그 정도예요? 예, 제가 결혼하고 한 7, 8년은 정말 남편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신혼 때는 아무래도 일찍 집에 들어오니까 저녁 7시, 8시 들어오면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 낮에 이제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는 신문사에서 혼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4, 5번 이상 전화를 해요. 전화 한 번 하면 그 2-3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대화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마 저희가 이제 같은 의사라고 하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으면서 남편은 언론에 있고 저는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는 임상 쪽에 있으니까 공통분모가 있는 상대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서로 이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그 대화의 가장 큰 안주거리가 우리 함생님 강미영 거의 하루 빼놓지 않고 말이야 뭐 그 양반들 뭐 그런 얘기하지 뭐 어쩔 땐 뭐 욕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특이하다 뭐 이렇게 뭐 본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형사님하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얼마나 칭찬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부부가 연락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연락이 딱 두절되는 순간이 있어요. 홍 기자 술 마실 때. 이제
대화를 많이 하지만 어떨 때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네. 있고 또 산책 나가서 빨리 걸으면 숨도 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 3분, 3, 4분을 가만히 있으면 꼭 물어봐요. 당신 무슨 생각해? 그래서 처음에는 늘 대답을 했죠. 근데 산책할 때만이 아니라 운전하라고 함께 갈 때도 당신 무슨 생각해? 심지어는 오늘 방송하러 오는데도 제가 잠시 핸드폰을 보니까 지금 핸드폰 뭘 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게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남편은 보니까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에스터가 아니라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식보다는 뭐든지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조금 몸이 불편했을 때 모든 보험을 아이들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유는 남편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를 열심히 사랑할 것이고 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여성을 열심히 바꾸라고 정말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인고 부렸던 분이 헤어지면 더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지금은 애써도 애써 부르지만 나중에 다른 여성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남편이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갱년기가 되니까 조금 참기가 어려워요. 5분마다 물어보면 요즘은 정말 짜증이 나고 이거 동의해요. 홍익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인의 저런 말에 대해서. 다 맞는 말이고요. 예,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억울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이번에는 정말 나랑 이 남자 너무 다른데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남자가 저는요, 욱하는 게 있어요, 성격이. 네. 저는 순간 팍 올라와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애들하고 아빠하고 다 그걸 알아요. 근데 다행히도 애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절대로 화가 안 난대요, 자기네는. 나는 너무 이상해. 어떻게 화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격이라. 네. 한 번도 제가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진심으로. 엄마 닮은 애가 없어요? 혼자만 화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알아요. 엄마 욱하니까 다 조용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없는 게 그게 저하고 달라서 좋은 점이죠. 같이 욱하면 안 좋잖아요. 남편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쇼하다 끝나시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화가 욱 하고 올라왔다. 그리고 어떨 때 그렇고 그 증상이 어느 정도로 나타납니까? 심하게 아주 그런 정도는 아닌데 보면 왜 저런 일 갖고 저렇게 반응을 하지 이런 게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막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화가 났나 보다. 왜 저러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시네요, 그걸. 그렇죠. 화가 났구나. 지금. 애들도 이제 딱 밥 먹다가 긴장을 하죠. 원래 그래. 왜냐면 한 5분 지나면 금방 지나가. 시간이 비교됐으니까. 그걸 같이 맞대응을 하면 이제 싸우죠. 제가 한번 너무 속이상해서 저는 그만 산다는 생각은 정말 없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갖고 그만 살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홧김에 그런 거네. 그랬더니 너가 그만 살고 싶으면 그만 살게요. 그러니 무슨 말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요. 우리 그만 살아 할 때 설마 눈치가 그렇게 없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 아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만 살자는 얘기는 그만 살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안 진짜요? 왜냐면 그런 말을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딱 가만히 있었죠. 바로 쪼개내셨구나. 여에스터 박사님도 관련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병원에 함께 근무하니까 저희 병원에는 함생님 어머님도 오시고요. 사모님도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얘 익병아 엄마하고 좀 너한테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지금 이거 80 다 되셨죠. 85인 어머님한테 어머니도 아니. 엄마는 엄마 친구들하고 놀아. 자꾸 힘들고 일하는데 지친 아들한테 놀자고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생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표현을 그렇게 하시니까 선생님 말을 좀 길게 하세요. 선생님 그 여자 갱상도가 말이 짜지. 예, 말을 길게 하세요. 선생님이 여자 군대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설수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페미니스트예요. 여성에게 관대하고 여성에게 굉장히 잘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말이 짧아요. 그래서 말을 좀 길게 하시고요. 말하는 기술이 조금
행복하신 거예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아 엄마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그냥 엄마 친구들하고 가세요. 근데 그 바빠서 하는 걸 빼버리고 아 엄마 친구들하고 가세요. 이거구나. 맞아. 내가 그리고 저는 또 돈도 드려요.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요. 그럼 함 원장님도 스스로 뭐 남자들이라고 화내지 말란 법은 없는데 스스로 이게 좀 꾹꾹 누르는 편입니까? 어떻게? 정말 화가 안 나는 저는 것 집안에 같아요. 들어와서는 화나는 일은 없어요. 안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는 것 일단 같아.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저는 덮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살다 보면 화날 일은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덮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나빴던 기분이 집안으로 전이가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화가 안 나서가 아니라 네. 집 밖에서 있었던 화나는 일은 그냥 덮어서 나중에 다시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문 열고 나갈 때 그래서 생각할 때 하더라는 거죠. 그동안 집에 있는 시간은 그냥 밥 먹고 놀고 그냥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졸업장은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은 그래도 조금 뭐 책임감 강하고 전 그런 건 다 알아요. 시베리아 가서도 자기 가족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생활력이 아주 강해요. 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아주 바닥에 따뜻한 점은 인류애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편찮으셨는데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시설에 맡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돌본 내 가족을 남이 누가 나같이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학대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우리 집에 모셔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거 없어. 그거만 됐어. 너무나 허술하고요. 경제관념은 정말 없어요. 경제를 지탱해온 건 인정하는데요. 에스터, 나는 지금 이번에 이것만 가지면 정말 갖고 싶은 게 없어. 결혼하고 한 10년 만인가요? 제가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부부 달라야 잘 산다. 이제 두 번째로 홍해걸 여에스더 박사 부부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지 공개해드립니다. 애 같은 남편 엄마 같진 않네. 반대일 것 이제 같아요. 연상이 하나 커플이시기 때문에. 예. 이게 연상연하라서 이런 느낌일까요? 글쎄 말입니다. 몇 살 연상 연하예요? 2살이. 그 느낌이 안 났어. 근데 우리 홍해걸 박사님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보면 깔끔하시고 자기관리 철저하고 완벽주의 또 경제관념도 아주 뭐 뚜렷한 또 어떻습니까 실제 모습? 라고 모두들 생각하시죠. 굉장히 남편을 보면 정말 완벽주의고 정말 철두철미한 성격을 가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허술하고요. 경제관념은 정말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들도 아니면서 정말 어쩜 그렇게 돈 씀씀이가 해픈지 저는 신혼 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되게 고상하게 흉보시니까 칭찬 같아요. 나 지금 칭찬하는 줄 알았어, 계속. 이제 결혼 신혼 초에 남편이 신문사에서 110만 원 월급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80만 원, 합 200만 원이 안 됐는데 의과대 후배들이 이제 저녁도 아니에요. 점심을 먹으러 신문사에 놀러 오면 서클 후배들이 한 20명쯤 오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원을 써요. 점심값, 저녁값이 아니라 점심값이에요. 뭘 먹길래 40만 원을 저도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메뉴를 먹었길래. 그랬더니 신문사의 후배들을 데리고 다시 대학로로 가서 뭐 1인당 2만 원 하는 한정식 집에 가면 40만 원 아니냐. 그렇게 후배들이 왔는데 왜 못 사주냐는 건데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애들 어릴 때는 과외비를 막 8만 원, 10만 원 단위로 봉투에 한 달 받으면 막 나눠서 그렇게 넣고 쓰고 정말 10원 단위로 가계부를 쓸 때인데 너무 펑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지난 20년간 똑같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집사람이 이제 많이 이제 뭐 이렇게 그 경제를 지탱해온 건 인정하는데요. 예. 저는 뭐는 있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칸방에서 그냥 라면만 먹고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정말 뭐 저는 그 말 들으면 너무 화가 나요. 정말 실제로 생활은 그렇지 않으면서 늘 나는 단칸방 월세방에 살아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이 공주과여서 단칸방에 못 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평수 아파트에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면 저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쓰지 않아요. 내 것이나 한 달에 많이 쓰죠.
예스터 쌤하고 같이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은 저도 평생 진짜 삐지지도 않고. 아, 제발. 이만기 씨, 왜 이렇게 살고 싶은 여자가 많아요? 소녀들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정말 말톤에서 아무리 썩이 나더라도 내 있잖아요. 내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더라도 이게 쑥 내려가는 것 같은데. 대구예요. 대구라고요? 대구예요. 대구라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십니까? 또 최근에는. 남편은 지난 21년 동안 늘 새로운 걸 꿈꾸고 늘 새로운 걸 시도를 하죠. 좋다. 매니아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늘 새해 뭔가 결심을 해요. 여보, 올해는 내가 한번 사진을 열심히 찍어볼 테야. 그러면 사진기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안에 뭐 장비도 비싸요.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끊임없이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결과물은 안 나와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이제 또 다른 관심사가 생기죠. 그다음에 언젠가 자전거가 생기는데 이제 너무 어린아이처럼 저한테 이제 얘기해요. 에스터, 나는 지금 이번에 이것만 가지면 정말 갖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서 8살 때 엄마한테 하던 얘기랑 똑같아요. 맞아요. 이거 사줘.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산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사세요, 자전거.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그러면 3, 4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갔어요. 거의 남해 가까이까지 갔는데 정말 사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된다고 그랬더니 오늘 밤에 사도 돼? 네, 사도 돼요. 그랬더니 밤 9시인가 10시에 서울에 도착을 하는데 그 자전거 파는 곳에 전화해서 내가 밤 10시에 도착하니까 문 닫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3, 40만 원 자전거를 파는 집이 누가 밤 10시까지 기다려주겠어. 기다렸더라고요. 봤더니 공이 하나가 더 붙어있는 자전거. 비싸요. 자전거. 비싼 자전거. 그러면은 비싼 것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나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참자. 그리고는 무슨 또 부속품도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 이렇게 걸터하는 곳이 아프니까 아주 제가 보기 싫은 이상한 이렇게 펜스 같은 것도 사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거. 네, 무슨 조명기구도 머리 쓰는 걸 사고 그다음에 뭐 바구니 이렇게 뭐 핸드폰 넣는 바구니도 사고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 한강까지 6번 제가 세어봤죠. 6번 다녀온 다음에 그 장소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 그러면 늘 돈이 드는 걸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고 유일하게 남편이 돈이 안 들었던 건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바둑 둔 거. 이렇게 노트북을 거꾸로 들고 바둑을 둬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일주일 사이에 단을 올리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모든 새로운 것들이 다 돈 드는 취미 생활이었어요. 사실은 많이 안 들어 취미로 힘들었어요. 등산을 데리고 갔더니 10년 다닌 저보다도 등산복이 더 좋아요. 뭔지 알겠다. 뭔가예요. 왜냐면 뭐든지 운동을 하려면 일단 장비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가셔야죠. 세팅을 딱 해야 돼요. 아니, 근데 꾸준히 하면 좋은데 하다가 이제 중도하지 않아요. 자전거는 왜 관두셨어요? 아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두 분들은 늘 행복하실 것만 같으시잖아요. 네,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술 드세요? 예리하다. 아니, 그러니까 좀 늘 행복하지 않고요. 술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두세 번. 예, 많이 먹는 편이죠. 네, 네. 예. 얼마 안 드시죠? 예, 아이, 그럼요. 네, 예. 3번이면. 정말 결혼하고 한 10년 만인가요? 제가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속이 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갑상선이 좀 커다란 혹이 있었거든요. 이제 혹이 예, 조금씩 커지니까 제가 2, 3년에 한 번씩 조직 검사를 해요. 근데 그 해에는 조직 검사하는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고 우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했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초조하죠. 그때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뭐 한 2, 3학년이니까 너무 어리고 제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고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남편이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봤는데 핸드폰 너머로 그 젊은 여성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예. 너무나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확 끊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만에 어디선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나는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랬더니 네 남편이 이제 제가 왜 못 헤어지냐면 예. 반성할 때 너무 어린아이처럼 너무 진실되게 보이게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엎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막 눈을 커다랗게 뜨고 에스터 정말 아니야 나는 결과를 미리 들었는데 너무나 기뻤어. 나는 즐겁게 술을 마셨는데 당신한테 전달을 못했구나 이러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그 전날 이제 제가 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궁금하니까. 네, 걱정 많이 되셨겠죠. 악성인지 양성인지. 근데 양성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날 무슨 술 모임이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가는. 네. 그냥 그런 데 간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를 깜빡했군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아주 부착이었네. 네. 이게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나름대로 푸는 비법은 이렇게 일단 납작 엎드려서 빌거나 그게 반성문을 최고예요. 쓰거나. 그러니까 딱 이제 뭐 술 먹고 이렇게 늦게 갈 일이 있거나 뭐 잘못하면은 제 마음가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우리 홍여울 박사님의 의외의 모습이 하나둘 파헤쳐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지어 여예스더 박사께서 이제 이 돈을 벌어 맞벌이시니까. 오는데, 맞벌이를 네. 해서 네. 믿는 구석이 있는지 뭔가 그 생활비에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 우리 홍 박사께서 그렇습니까? 예, 결혼해서 10년간, 15년 동안은 남편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예. 생활도 벌어오고 아이들 학비도 열심히 벌어왔는데 언젠가부터 제 수입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니까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공익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러면서 신혼 초부터 남편이 꿈꿔왔던 게 사실은 의사를 하면서 기자가 된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을 5년을 연장시키고 싶다고. 그 꿈이 신혼 초부터 있었거든요. 멋지다. 예. 우주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공익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아니, 근데 네, 좋았는데, 제가 마저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꿈이 요즘 수명도 길어져서 5년으로는 안 되겠고 8년으로 늘려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공익적인 일을 할 테니 당신이 어차피 벌지 않냐. 이제는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 당신이 좀 벌고 네. 나는 좀 큰 꿈을 펼쳐보겠다고 해서 사실 그런 장애인의 드라마, 그 의학 드라마 찍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독립투사 남편 싫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독립투사의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예. 근데 저도 그 전국을 돌면서 그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2,500번 넘겠어요. 진짜 땀나게. 그냥 제가 막 놀고 본 게 아닙니다. 놀고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거 이상으로 썼으니까 한 소리 그래. 맞아요. 의학 프로그램에 작은 집 하나 제가 그 옛날에 벤처 한다고 또 한 번 말하고 넣었고요. 네. 그리고 그 국민들의 수명을 위해서 무료로 그 인터넷 의학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2년 됐는데 그것도 작은 아파트가 하나 또 나왔어요. 주로 아파트 하나씩. 근데 지금 그것도 운영 중이세요. 계속. 그 일종의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웃어요? 네. 투자면 나중에 좀 걷어들이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수익성이랄까. 거의 해서 불능이니까. 그렇긴 해도 저는 남편이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해요. 마무리는 늘 훈훈하시네요. 호흡도 크시고 꿈도 있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시고 어렵게 참 귀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은 아무래도 온 국민이 뭐 건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 건강검진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주 고가도 있고 말이죠. 고가이면 확실히 좋은 것인가?
예, 좀.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잘못 알려진 상식인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대학병원에 가면 뭐 2, 300만 원 훌쩍 넘어가고 어떤 프로그램은 뭐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입원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굴욕의 값인데 네.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런 큰 검진 프로그램에 가면은 그 CT나 PET라고 하는 고가 검진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암을 잘 찾아낼 수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흠이 있잖아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비싸죠. 전 몰라요. 비싼 거 빼고. 저기 그렇죠, 장신이네요. 네. 이게 그 CT 한번 이렇게 탁 찍으면 가슴 액선 촬영 이거 200장 찍는 방사선이거든요. 네, 이게 1년 동안 자연 상태에서 허용되는 방사선 양의 10배가 넘어요. 이게 불과 5분 만에 내 복부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0.1% 그러니까 1000명당 1명꼴로 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암이 생길 수 있다. 천명 중에 그런 한 부분이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는 그 CT나 PET 같은 그 검사는 그 절대로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게 좋은 건 아니다. 예,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은 몇 살부터 몇 년 이렇게 서울로. 받아야 하는 게 서울, 바람직합니까? 그게요, 이제 국가에서 정한 그 지침이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뭐 위암은 나이가 40을 넘어가면 2년에 한 번꼴로 뭐 내시경이나 조영술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지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비용 효과를 감안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서 예외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탤런트 장진영 씨가 38에 돌아가셨잖아요. 위암으로. 그러니까 위암으로. 그 이분은 검진 그 지침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내시경을 안 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마 장진영 씨가 한 2, 3년만 일찍 위내시경을 받아도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꼭 40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한 30만 넘어가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느냐. 네. 이거는 지침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다 개인마다 다 그러니까 다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굉장히 불에 탄 고기를 좋아한다. 아니면 위장 안에 헬리코박터가 있다. 아니면 짠 음식을 좋아한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뭐 위암 환자가 많이 있다. 그러면 예컨대 다른 사람이 2년에 한 번 받을 걸 나는 뭐 1년에 한 번 받는다라지. 네.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맞춤형으로. 중요한 얘기 잘 들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얘기한 그러니까 검진을 자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위를 예를 들면 짜게 먹고 검진 받는 것보다 싱겁게 먹고 검진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위험 요소 관리를 잘해야 생활 습관. 습관을 잘해야지 자꾸 검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술 많이 먹고 검사 한번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어. 다행이다. 또 먹어요. 더 먹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끊고 예. 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겨 들으세요. 본간을 줄 수도 있다라고. 왜냐하면 직접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사모님 뵀을 때는 우리 여에스더 박사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건 정말 이 남편이 계속 칭찬받을 일인데, 야,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에요. 칭찬이라기보다는. 처제가, 그러니까 동생 예. 분이 몸이 안 좋았을 때, 예. 선뜻 내 간을 이식해 줄게라는 처제한테. 말했다면서요?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10년 전이니까 2004년이네요.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친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이 지금 응급실을 통해 들어왔는데 의식이 없다. 근데 전격성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 전격성 간염은 이제 제 여자 친동생이 한데 술을 조금 좋아하고요. 그때 진통 해열제를 함께 먹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약과 술이 함께 들어가면서 간세포가 며칠 만에 파괴가 돼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일주일 안에 사망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전격성 간염이었고 전 너무 놀랐죠. 그래서 이제 함께 갔는데 남편이 이제 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갔더니
중환자실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곧 사망할 아이니까 병실에다 수치가 두고 아이는 의식이 없어. 그 간 효소 수치가 보통 40 이하가 정상인데 그때 처제 수치가 뭐 12,000. 완전히 간이 다 막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려서. 그래서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바로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간을 이제 주는 사람이 이제 저희가 딸만 5이거든요. 큰 언니는 그 당시에 갓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안 되고 둘째 언니는 영국에 있고 그리고 넷째가 이제 아팠으니까 셋째인 저하고 5째 신혼이었는데 여자가 간을 줄 때는 여성이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서 2사람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막내는 이제 응급실에서 간이식 준비를 했죠. 그때 남편이 이제 막 속상해서 상의하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여자 형제 2사람이 간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건장하고 키가 큰 남자면 1명만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제 본인 간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아니 근데 그건 좀 약간 와전된 거고요. 그 말을 한 건 맞는데. 마음은 안 그랬어. 아니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 의사도 참 묘하더라고. 나를 딱 지목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좀 기분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안 돼라는 말은 절대로 못 하겠고 미안한데 에스더 솔직히 얘기하면 예의상 그냥 한 거고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신하고 그 또 다른 처제가 간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못 들려줘서 미안해 아무튼.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 상황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나오게 했던 거고. 결국엔 간 이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루 전날, 내일이 이제 간 이식하는 날인데 하루 전날 처제가 정말 기적적으로 확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을 안 받아도 된 거.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정말 기적. 근데 저는 지금 이 에피소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제 일생에서 가장 후회한 걸 하나만 꼽는다라고 한다면 집사람이 동의해달라고 할 때 제가 남편으로 사인한 거. 지금 같으면은 나 처제한테 미안하지만 절대로 사인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물론 처제도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 간이식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크게 10십자로 흉터가 이만큼 생겨야 돼요. 다 여는 거구나. 완전히 다 열어야 되고 뭐 회복하는데 그럼요. 그리고 큰 수술이라면서요. 큰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려고 들어왔다가 병실에서 몰래 도망가고 이런 일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면도 있고 지금 집사람이 저 몸에 안 그래도 지금 비실비실하고 이거 만일 그 기증을 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참 지난 얘기니까 다들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이 했던 아주 감동적인 얘기도 기억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럼요. 저는 너무너무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 동생도 B형, 저도 B형, 남편도 B형인데 말 그렇게 떨어지고 만약에 저하고 제 동생이 해골 씨 미안해요. 그럼 대신 간 주세요라고 했으면 남편 성격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쉽지 않았을 거야. 남자로서 매력이 있어. 그냥 솔직하잖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이 너무 소년 같고 애 같은 거. 왜냐하면 지금은 저보고 저 약한 몸에 간을 다 주면은 몸이 어떻게 되나 하지만 그때 남편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면서 수술 전날 제 손을 붙들고 에스터, 당신 배에 20cm 이렇게 흉터가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그런 와중에도 이 남편이 내가 이식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몸이 힘들 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의사잖아요. 의사인데도 그게 아니라 당신 배에 20cm 이 흉터를
계속 걱정을 하는 게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슬픈 와중에도 그렇게 긴박한 와중에도 굉장히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 만에 극적으로 다행이다. 정말 진짜 다행이네요. 내일 수술인데 네. 그죠. 근데 안 그랬다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진짜. 예. 그때 애들도 굉장히 어렸고. 그렇지, 10년 전이면. 네네. 그때 그게 생생하게 저희 집에 계속 전화하면서 연락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애써는 몸이 너무 약하고 해서 네. 저는 홍 기자가 착한 게 아니라 무책임하고 안 된다는 그 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말씀이 강력하게 옳았어요. 반대를 제가 봤을 때 했어요. 돌이켜보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애써 선생님이 줘야 된다고 하니까 막 수시로 전화를 하고 걱정이 너무 되더라고, 몸이 약하니까. 예, 예. 그러면서 애써 선생님이 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애들이 어렸거든요. 근데 남편이 좀 어린애 같으니까 우리 애들을 저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한 선생님한테 애들을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오랜 세월 함생님을 봐왔는데 네. 함생님은 남편으로서는 정서 장애가 있지만 예를 들면 아버지나 네. 아들로는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고 삼생 같은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범생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에 한익병 선생님한테 그렇게 맡길 정도라면 이 네 분의 어떤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케미는 어떨까? 진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들이 어떠셨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만났어요. 네. 또 부부가 만났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뭐 외모가 잘생기고 뭐 애 선생님이 뭐 잘나고 이런 거보다 저는 뭐 홍 기자님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도 EBS 방송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뭐가 아니에요? 외모는 아니었어요. 네, 홍 기자님이. 그 당시에.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처음 보는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하고 앉고 아직 서먹하고 그런데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 그러면서 이게 머리를 아라리 만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아연실색했어요, 진짜. 아연실색. 네, 진짜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아주 놀랐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 부부가 저럴 수도 있구나. 예. 그런 제가 크게 놀란 적이 사실 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 뵙는 분이나 연배가 많으신 분들 만날 때는 남편이 많이 자제를 하는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남편은 쓰다 듣는 걸 좋아하고 저는 쓰다 등기는 걸 원래 좋아해서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요즘은 제가 남편이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홍 박사님 죄송하지만 예전에 엄마 젖을 좀 잘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인상 어떠셨어요? 그러면 사모님 뵀을 때는 연예인을 제외하고 저는 사모님처럼 예쁜 여성은 처음 봤어요. 예쁜 여성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너무 놀라서 그때가 우리가 한 벌써 14, 15년 전인데 너무너무 예쁘셨어요. 예, 약간 서구서로 생기셨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예쁜 외모신데 이 행동이나 이건 또 정반대세요. 굉장히 아까 얘기하셨지만 뭘 숨기거나 내숭을 떨거나 그런 거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 저희와 너무나 달라서 네. 좀 충격을 받았죠, 문화가.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유난히 홍해걸 씨가 아내의 작은 거 하나하나 소소하게 참 잘 챙기는 남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건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는 제가 또 이제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고생을 하잖아요. 굉장히 시구나. 근데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본인 건 과일을 앞에 갖다 줘도 그 과일을 찍어서 입안에 넣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저하고 이제 양재천 산책을 쫙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양재천 걸을 때 기침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일종의 처세죠. 뭐, 이렇게 집사람이 돈을 저보다 잘 버니까. 아니, 뭐, 이렇게 할까, 이러는데. 그런 거죠, 뭐, 돈 벌어오시니까. 네. 여자는 좀 약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튼튼하고 씩씩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하기 싫어하고 이러니까 예. 쟤는 때려도 안 아픈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릎 뻗기에도 금방해 보이십니다. 아니 진짜 좀
그렇지만 보는 거하고 실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런 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시집 가자마자 처음에 조금 약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또 그런 여자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아니 저희 친정 어머님이 여의도 선생님이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이렇게 뭐 의학 그런 정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같은 여자들이 봤을 때 조금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이렇게 맞아요. 좀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공주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강명 사모님처럼 이렇게 와일드하시는데 그게 조금 좀 이렇게 마음에 조금 안 들으셨나 봐요. 여의도 선생님이 막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막 간드러지고 그래서 뭐뭐 하시면은 비타민 드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유산균 드시고요. 이러니까 아이고 고마워 니나 먹으라. 아이고 니나 먹으라 니나. 그렇게 약간 공주병 같은 저희 친어머니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뭔가 쏙쏙 들어와요. 아, 저걸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설득력이 있죠. 설득력이 뭐, 이거 하세요.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보다 네, 이거 하시면 이렇게 하면 이걸 꼭 이만희 하셔야 씨 되고요. 대구분이세요. 아, 그래요? 감자 사건이거든요. 아니야. 안 먹었어. 아니야, 엘스는 먹었다니까. 누가 그래요? 이거 어디라? 다리가 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나는 내 몸도 죽겠단 말이야. 기어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니까. 토할 것 같아요. 네 분이 만나셨을 때 저기 강미영 씨가 뭐라고 안 하세요? 아우 막 아우 이 예. 커플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에스쌤 부부 보면 나 토할 것 같아요. 나 토할 것 같아요. 아니 산책을 어떤 때 양재천에 이제 넷이 갈 때가 있어요. 남편이 드물게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면 밥 먹고 나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재천에 이렇게 길 건너려면 돌다리가 있잖아요. 네네. 돌다리 간격도 진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꼭 거기 서가지고 어머 해걸 씨, 어머 해걸 씨 이래요. 그럼 홍 기자님은 오 엑스 하고 다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같이 건너주려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해서 저희 남편은 어딨나 하고 찾아보면 안 보여요. 자꾸 혼자서. 운동이 돼야 되니까. 강쌤이 우리 강쌤이 만약에 자기 여기가 무서워 다리 못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요? 네. 제가 그러면 우리 신랑은 아유 운동 안 해서 그렇다고 운동하라 그러고 해보긴 하셨어요? 그렇게 아유 안 하지. 어머, 익병씨. 익병씨 그렇게 해보시죠. 아 근데 저도 못해요 사실. 아니 그러면 송 원장님 만약에 아내가 여혜서 선생님처럼 그런 타입의 아내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 거예요? 저는 잡아주지 않고 업고 가죠, 내가 그냥. 실제로 같이 치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치악산을 갔는데 선생님이 약체인데 함 선생님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다 무조건 가자 그래서 다 왔다 하면서 근데 정상을 갔는데 선생님이 거의 쓰러질 듯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러면 이걸 먹으면 괜찮다고 콘약 한 잔 양주를 준 거예요. 몸이 열이 나고 하라고. 근데 그걸 먹고 완전히 S 선생님이 쓰러졌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놀라면서 그때부터 함 선생님이 업고 내려왔어요. 업고 내려오는데 홍 기자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홍 기자님 그때 우리 애들도 가고 그랬는데 가방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홍 기자님 가방이라도 드시고 그러자니까 나는 내 몸도 죽겠단 말이에요. 나는 내 몸도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방도 저희 친척이 받고 함 선생님이 끝까지 업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있어요. 남편이 항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제일 안 될 때는 받침이 된다는 건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저 홍혜걸 씨도 체격이 건장한데 아니 자신의 아내인데 자신이 무릎이 내려와야죠. 저는 정말 아니 저희 둘 다 약골인데 그 치악산이 무지 험해요.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해는 지고 저는 이 오른쪽 무릎이 나가서 제 몸도 못 가게. 왜 올라가? 근데 지금 그 놀라운 게 그 당시 선생님이 정말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집사람을 업었는데 1시간 이상 업거든요. 1시간. 1시간 더 됐을 거야. 근데 몇 살이에요?
10년 됐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독일산 갔던 거 생각나세요? 독일산 무주. 네, 무주를 이제 독일산을 네,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예고가 없이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예.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우리 케이블카나 한번 탑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얇은 트레이닝에 또 이렇게 다리 길어 보이고 싶어서 굽노 큰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자마자 케이블카를 타자고 하니까 전 당연히 내려올 때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는 독일산을 독일산이 1600m잖아요. 예.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니까 너무 추운데 갑자기 선생님이 내려가는 건 걸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계획한 선생님은 거니까. 먼저 이제 내려가고 저는 정말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한 번은 제가 발톱이 빠진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려왔는데 저는 그런 경우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제 몸은 서 있는데 다리가 멋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상관없이 흔들거려요.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리더니 네. 90도로 제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근데 마지막에 6km가 남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미 저를 업을 수 없는 상황이고 두 분은 이제 내려가시고 안 업어주시더라고. 그때. 예. 네. 그래서 독일산 구조대 연락을 했죠. 아니, 정말 이게 남들이 들으면 대단히 험한 데 간 줄 아는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덕유산 제철공이 향적봉이에요. 케이블카 올라간 데가 설천봉이에요.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는 500m만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향적봉부터 쭉 내려와서 구천동 내려오는 길까지는 내려오는 길 한 2.5km쯤 되는데 내리막이 아주 양지 바르고 좋아요. 그리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쭉 6km는요 평지예요. 구천동 계곡 따라 내려오는 건. 그래서 제가 산 끝까지 온 걸 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기어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니까 그냥 앞서 가버렸어요. 한참 내려갔는데 보니까 차가 하나 국립공원 관리소 차가 그래, 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웃기고 부부가 같이 타고 남편분도 같이 타서 무슨 얘기냐면 차가 다니는 길을 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자다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못 내려오셔가지고 근데 구조대를 불렀네요. 정말 그 당시에 저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구조 요청을 했겠어요. 정말 지금 이를 악물고 평지까지 내려왔어요. 발톱도 빠지고 그런 상태인데 평지까지 내려왔는데 그 6km를 못 걸어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90도로 넘어지면서 제가 뼈가 부러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대가 오는데 한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부끄럽지만 탔죠. 여기 남편이 따라 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가다가 함생님 부부를 중간에 볼 줄 알았는데 6km로 가는 동안에 두 부부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디로 가셨을까 했는데 이미 이분들은요. 그 사이에 끝까지 가서 그 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파전인가요? 감자전 하는 집에서 파전 하나 먹고 저희가 구조돼서 가는 그 구조대원의 사무실 근처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저희하고는 체력이 너무나 다른 가족이에요. 저희는 너무 부끄럽지만 말로는 건강을 얘기하지만 타고난 체력이 약하고 두 분은 너무 강철 체력이었어요. 한바스는 이 부부하고는 남산이라도 가시면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청계산까지는 뭐 가볍게 올라갔어요. 네, 제가 정말 함생님 부부에게 너무 감사한 게 500m도 걷지 못하는 제가 함생님 덕분에 지금은 양재천을요 1시간 20분을 걸을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 하나 살리셨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거의 그 친형제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고 애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겠네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저희 큰아이가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인가 그랬는데 아빠의 모습과 함생님 모습을 보더니 그 다음부터 함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등산만 제 집에는 제가 키웠어요. 해가 지거나 그러면 함생님이 정말 저희 애들 이렇게 들쳐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하루는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쟁에 관련된 얘기를 아이들하고 주고받았어요. 얘기를 주고받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당신 전쟁 나면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뭘 그리 멀리 도망가. 우리 함께 손잡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아들한테 전쟁이 나면 옆집에 입병이 아저씨한테로 가. 옆집에 입병이 아저씨한테로 가. 왜냐하면 선생님은
나는 팔다리에 다 상처를 입어도 끝까지 살아남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바로 청계산으로 들어가자. 평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약간 온화하고 책을 좋아하고 정서적인 남편과 또 함생님처럼 이렇게 씩씩한 예. 그런 옆집의 아저씨 함께 보면서 자라서 저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롤 그렇죠.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멘토가 되고 계시네요,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완벽할 수는 예. 없잖아요. 근데 혹시 약점은 없으세요? 다 강하세요? 선생님요? 선생님도 예, 예. 뭔가 좀 약점이 산 있죠. 타는 거라도 선생님은 주로 산에서 무장공비 엄청난 체력을 소유한 분이시고요. 네. 저희 남편은 바다에 강해요. 아, 국내는 바다에 해군 다녀왔고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뭐 아유 그 참 창피한데요. 아니 그 제주도에 무슨 낚시하러 갈 때 그 얘기 해도 돼요, 근데? 낚시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네. 네, 저희가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함생님이 그 전날 산에서 엄청 폼을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이제 굉장히 눈이 많이 오고 폭풍우가 치는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니까 몸이 가벼워서 막 바람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끌고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막 인기 만점이 되셨거든요. 그렇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 부부는 안 가시고. 저희 남편은 완전히 이렇게 약간 기가 죽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산이 아니라 바다로 갔죠. 한라산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제 바다로. 낚시를 한번 보여주자고. 근데 선생님이 큰 약점이 바다, 배예요. 배만 타시면 멀미? 이제 그 멀미 맞죠, 멀미. 예. 멀미도 하시는구나. 멀미도 하시고 변도 묽어지시고요. 변을 직접 아니, 그 멀미를 하면 저는 위아래로 다 나와요. 위아래로 심하게. 아주 심하게. 근데 정말 배를 이렇게 딱 탔는데 타서 5분도 안 지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일단 화장실이 없냐고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는 다 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선장이 있어야 되는 그 작은 공간에 들어 누워서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조금 폼을 잡았죠, 아이들한테. 주로 또 배 타기 직전에 또 이 또 배 타기 직전에 홍 기자님이 옆집 남자도 저기 배려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날은 이제 배 타기 직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멀미약을 사갖고 와서 제가 멀미할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먹으라고 멀미약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 감동받아갖고 제가 평생 밥 해줘도 내가 속 하나도 안 상해요. 남편께서는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없죠. 남편 배를 타기 전에 사모님이 나는 배 타면 멀미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분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달려가야 근데 제가 막 약국 가서 멀미할 때 고통을 아시면서 왜 아내를 위해서 멀미할 때는 토해야 깨서 개운하거든요. 그러면 돌려야 되면서. 아니, 이렇게 정말 가족 여행을 가시면 네. 저희가 약간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맞아. 상황들이 얘기만 들어도. 제 생각에는 모든 좀 굳은 일들은 그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혼자다가 아니라 예. 이제 같이 이제 펜션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 함 선생님은 일단 깨끗해야 돼. 이게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깨끗해야 돼 항상. 그럼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이제 청소기를 들고 나와요. 청소하려고. 그러면 에스더 선생님이 잠방, 저기 홍 기자님이 같이 잠방도 다 나가라고 자기가 청소 다 해. 정말요? 거기도 딱 마무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청소하면 저는 이제 부엌 일을 하는 거죠. 예, 부엌은 이제 제 담당이니까 하는데 예. 에스 선생님은 아잉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이쪽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홍 기자님이 그때는 미안했는지 부엌에 와서 글라스 같이 닦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뭐 감자조림 한 조각 때문에 뭐 문제 생긴 건 뭡니까? 저희 여행? 제주도 놀러 가서 예, 그거 뭐예요? 전골이 이제 먹었어요. 네. 전골이 먹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 맛있어요. 다 입맛도 너무 좋아요. 저는 세상에 맛없는 거 없죠? 맛없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입맛 떨어져 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저는 입맛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너무 맛있고 먹는 게 즐겁고 저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에스 선생님은 입맛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고무 씹는 것 같으대요. 먹는 게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입맛이 없으시니까 항상 이걸 차려놔도 네. 이 먹는 게 굉장히 약하세요. 근데 이제 둘이 끝까지 젓갈 들고 먹는데 마지막에 감자가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근데 감자가 남아서 내가 탁
집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는 그만 먹어 뺐더니 엘 선생님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에스터 쌤은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고기만 젓가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안 먹으니까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는 이미 양껏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 남아서 이제 에스터 쌤 젓가락이 올라 그러는데 와이프가 딱 찝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만 먹어도 되니 에스터 쌤 주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집에 오고 난 다음에 며칠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니, 제가 무안하셨죠? 먹어도 제가 뭐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먹는 거 같아요. 배려가 평소에 많았으면 제가 괜찮은데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이 아닌데 감자 하나를 애써가 안 먹는 걸 자기가 눈여겨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못 쓰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감자를 어느 분이 잡수셨어요? 사모님이 주셨어요. 나도 안 먹은 것 에스터 쌤 같은데. 먹었어요. 아니야, 사모님이 뭐. 아니야, 에스터 쌤 먹었다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어디로 한 거야? 아니, 같이 서에 계셨으면서. 사람이 안 먹었는데 저한테 먹었다고 그러세요. 선생님 누가 드셨어요? 아니, 사모님이 흥 하고 낼로 먹었잖아요, 그냥. 딱 집어서. 일명 그럼요. 감자 사건이거든요. 15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제 2시간의 감자 감자 많은 사건인데 저는 그 사건.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선생님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3명이 갑자기 딱 동작 멈춤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 얼음 됐구나, 얼음. 저는 제가 안 하면요. 저는 화가 나서 그 감자를 안 먹을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죠. 네, 근데 저는 사모님한테 조금 놀랍기도 했고 참 마음이 넓다고 생각한 게 그 예. 어색한 상황을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젓가락을 내릴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먹었나 보다. 기분이 굉장히 욱했겠는데요? 아니 기분이 나빠서 먹었나 봐요. 남편이 좀 괘씸한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상황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왜냐면 그날 상황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야, 둘이 있을 때도 감자 얘기를 하고 넷이 만나면 감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망했던지 홍 기자가 양평에 가가지고 감자를 사왔어요. 네 분이 고기 드시러 가셔가지고 고기값 100만 원 계산하고 오신 적도 있어요. 그럼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집은 이제 고깃집을 가도 4명이 가면 이제 적게 먹으면 4인분, 많이 먹어도 2, 3인분 추가해서 6, 7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하루는 이제 애기 아빠가 함생님 아드님이 윤철이에요. 윤철이가 제법 덩치가 있거든요. 190에 뭐, 2배요, 2배. 근육도 그래서 이제 내가 고기를 사겠다, 애기 아빠가.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었고, 이게 정육점과 같이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윤철아, 아저씨가 살 때는 오늘은 마음껏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끼리 가셨군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저희는 정육식당. 4명이 갔고요. 그때는 사모님하고 집사람 은영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윤철이하고 함생님만 갔으니까. 저희는 4명이고, 이쪽은 2명이니까.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먹겠냐. 그래서 쏜다고 했는데, 저희는 4인분을 먹었거든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함생과 그 윤철이가 20인분을. 에이, 설마. 씨름 선수. 씨름 아니요. 근데 저희가 계산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인분이? 고기를 사준다는 거예요. 얻어먹는 고기니까 좀 좋은 거 먹자. 왜냐면 안창살이 제일 비싸거든요. 함부로 못 먹는 고기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안창살 하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몰랐던 거예요. 거기가 정육점으로 하는 고깃집이지만 안창살은 비싼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래.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1시 반, 2시쯤 가서 이제 굽는데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돈 안 낼 생각하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공짜면 뭐 양념물이라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안창살로. 그때 느낌이 어때요? 얼마나 배가 아프셨을까요? 그게 저는 진짜 설마 했는데,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얼마가 나올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양할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진짜 나는 정말, 얄미웠겠네, 그럼. 속이 타들어가셨
좋았겠다. 아니 근데 보낼 때까지 아니 근데 몰랐어요. 이제 그 부담은 많이 됐죠. 당연히 부담은 됐는데 그렇다고 또 함생님이 모르겠는데 또 아드님한테 그렇지, 애가 제가 있고. 약속한 건데 그것도 먹지 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이제 홍 기자님 되게 이제 편해요. 이렇게 시동생 같이 되게 편해가지고 애선생 오히려 바쁘고 문자를 이제 홍 기자님한테 제가 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하고 남편이 부실하네요. 이러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휴 사모님 사드릴게요. 대신 인분수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분 모시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남편과 아내 두 커플을 모시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정말 나눴는데요. 두 분께요, 이렇게 이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정말 대놓고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게 남편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 자랑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갖다 놔도 통솔력 있게 그 생활력 강해서 여자 고생 안 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팀에 걸리거나 내가 몸을 못 쓰게 되면 그때는 절대로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다 치닫거리를 할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최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밥 잘해줄 거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뭐 대체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저 에스더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홍 기자님께서 저희 가족한테 굉장히 마음이 넓으세요. 그래서 너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는지 그것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남편과 더불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스께서도. 네. 사실은 남편은 언뜻 보면 저질 체력에 아내가 산에서 넘어져도 업지도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남편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게는 너무나 잘 맞는 남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남에게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어 하지 늘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잘 보려고 노력하는 배우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남편은 제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없이 좋은 남편이라고 많이 느끼고요. 제가 지금까지 바깥 생활한다고 잘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사모님한테 불고기 전골 배워서 저도 열심히 해주는 남편에게 음식 먹는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분에게도 정말 저희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한 가지 딱 빼놓은 게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해. 그걸 못해요. 못해. 그냥 지금 해야지. 네. 이만기 씨가 한번. 여보, 어떻게 뽀뽀를 하는데도 미안해, 사랑해. 사랑의 통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녹화는 내내 괜찮았는데 땀이 후줄근하게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향유 박사님, 또 홍열 박사님, 내내 좀 건강하시고 사랑 충만, 행복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내조의 여왕 이번 순서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조의 여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조의 여왕!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만기 씨 길을 보면은 이게 나와요, 진짜? 아이고 무슨 떡지니까 요 경우를 갖다가 짝퉁 일자손급이라고 내가 사는 게 어때서? 나 지금 잘 살아! 정몽도 회장이나 써니 회장 같은 경우는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